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5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 18회의 경우는 위생기구 및 이 배관용 재료에서 위생기구의 위생 도기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출제됐고요. 그리고 한 문제는 스테인리스 강간의 접합법 개념이 조금 깊게 출제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그거와 상반된 부분이 시험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배관 쪽에서는 배관의 이 접합법적인 측면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배관 쪽은 이런 밸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위생 도기 부분을 다뤘으니까 실제적인 이 위생기구의 뭐 급수 방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측면을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위생기구로서 구별해야 될 성능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 흡수성은 위생기구가 다 적어야 됐죠. 위생기구라는 것은 물을 사용하는 기구가 전부 다 위생기구입니다. 그러면 싱크대도 위생기구고요. 욕조도 위생기구고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다 위생기구입니다. 그래서 흡수성은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특히 대변기 같은 경우 흡수성 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개념이 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깨끗하게 청소되는 보통 위생기구로 보통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는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물이나 오염된 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각종 형상 크기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변기는 그 내부에 자체적으로 트랩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둥그런 형상에서 우리가 트랩 구조 S 트랩까지 갖춰야 되니까 각종 형상이나 크기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생 도기의 장점이 아닌 거 뭐 도기적인 측면 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요거는 18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경질이며 내구성이 뛰어나 가격이 싸다. 근데 이 싸다는 이론은 옛날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결코 싼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변기 보통 하나 새로 설치하면 자기 보통 직접 사다가 설치하면 한 30만 원 전후 정도 걸리고 누구한테 맡기면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리고 알칼리 산성에도 쉽게 부식되지 않은 변질이 쉽게 되지 않죠.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기구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이 부착되기 어려움으로 청소 용이하죠. 근데 금속 철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해서 되었죠. 얘는 팽창 계수가 거의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금속이나 이런 콘크리트와 접촉할 때 특수 공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시공이 까다롭다. 그 다음에 3번에 위생도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행하는 시험과 검사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생도기는요. 자, 대변기죠.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구피 시험이나 이런 인장 강도 시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 측면을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급수압을 가장 크게 요하는 대변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급수압을 가장 크게 요하는 것은 바로 블로드아웃식 자 대변기죠. 블로드아웃식은 수압이 가장 커야 됩니다. 그래서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유지돼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소음이 가장 큰 변기가 블로드아웃식입니다. 특히 이 블로드아웃식 개념은 이 블로드아웃이 보통 치출식이라고 칭하는데 블로드아웃식은 보통 이런 형태의 자 변기입니다. 그래서 변기가 있을 때 여기 트랩 구멍이 있으면 트랩이 있으면 이 앞쪽에 제트공 물을 분사시키는 제트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수 방향으로 물을 분사시켜서 오물을 세정하는 방식이 바로 블로드아웃식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드아웃식의 경우는 그래서 이 배수 방향으로 제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물을 분사시켜서 세정하는 방식이 블롯아웃식입니다. 그래서 수압이 크다 보니까 이 소음이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그래서 이거는 공공장소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블롯아웃식이 됩니다. 그 반면에 세출식은 자, 보통 동양식 변기였죠. 동양식 변기로서 여기 물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오물을 투하해 놓게 되면 여기에서 자, 이 뒤에 구멍에서 물이 분출되죠. 물의 분출을 이용하는데 물의 분출이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변기 가장자리에서도 물이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낙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정하죠. 그래서 이 방식의 바로 세출식이다. 그래서 세출식 변기가 동양식 변기죠. 그래서 얘는 변자가 없는 거다. 변자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자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건조 면적이 제일 크다. 건조 면적이 제일 커요. 그 반면에 건조 면적은 큰데 유수면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취 발생이 큰 것이 자, 바로 이 세출식 변기다. 이 동양식 변기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사이펀식하고 보통 이 볼텍스식하고 사이펀 제트식하고의 차이점. 그러면 사이펀식하고 사이펀 제트식이 있고 사이펀 볼텍스식이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사이펀 보르텍스식인데 사이펀 볼텍스식 이렇게 보통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펀 작용만 이용하는 것이고요. 사이펀 작용. 근데 사이펀 제트식은 사이펀 작용에다가 제트 작용, 물을 분사신 제트 작용 두 가지를 활용한 것이 사이펀 제트식이고, 사이펀 보르텍스식은 사이펀 작용에다가 물의 와류 작용, 물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와류 작용, 이 두 가지를 이용한 것은 사이펀 볼텍스식입니다.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자, 이 세정밸브가 플러시 밸브죠. 세정밸브, 이것을 플러시 밸브라고 하죠. 플러시 밸브. 세정밸브를 플러시 밸브라 합니다.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입니다. 그럼 세정밸브식은 급수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얘는 세정 탱크를 설계를 안 하죠. 세정 탱크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급수관을 세정밸브로 변기에 직접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급수관이 간격이 커야 됩니다. 급수관 간격이 적게 되면 세정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을 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25mm 이상의 급수 간격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급수 압력의 최소 압력은 똥 누놓고 똥칠한다. 외우시면 돼요. 0.07MPa 이상의 급수 압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알아두실 것이 보통 세정 탱크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수관을 다이렉트로 변기에 연결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기구의 불량이 되면 오수가 역류가 될 수가 있어요. 오수가 역류가 되면 급수가 오염될 수 있죠. 급수 오염 현상이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 방지기 백큐ම් 브레이크를 설치, 바로 역류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세정밸브식 대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3번에 설치 공간이 거의 필요 없고 단시간 다량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는 그래서 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사용이 되죠.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세정시 소음이 커요. 고장나면 수리가 어려운 편이죠. 보통 고장시 수리가 용이한 것은 로탱크식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양병 뒤에 물탱크 있는 로탱크식이 고장이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급소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 방지기 백큐ම් 브레이커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고장시 가장 수리가 용이한 것은 로탱크식입니다. 그리고 급수관이 가장 큰 것은 세정 밸브식이지만 세정 간격이 가장 큰 것은 로탱크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대변기 세정 급수 장치 중에서 수압 제한을 가장 많이 세정 급수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죠. 세정 급수 방식에 따라 나누게 되면 수압이 큰 것은 세정 밸브식이 되죠. 보통 하이탱크, 로탱크, 그리고 세정 밸브식, 기압 탱크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시튼 밸브가 사실 이런 레버나 뭘 작동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을 시튼 밸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세정 밸브가 가장 수압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배관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급탕용 배관 재료는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강관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수명이 기니까 보통 급탕이죠. 급탕이 되게 되면 문제가 뜨거운 물을 공급하게 되면 배관의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명이 긴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간호로는 부적당하다. 일반 강관이나 이런 연관들, 이런 거는 급탕간호 부적당하죠. 그리고 뭐 경질 염화 비닐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급탕간호로는 부적당한 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부적당해요. 자, 그리고 2번에 배수 수직관 상부는, 자, 연장해서 신정통기관 하죠. 대기 중에 개방을 해 주시면 되면 신정통기관. 그리고 3번에 배관 지지철물은 습격작용에는 진동이나 충격이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프렌지엄, 요거는 잘 해 두시고, 프렌지엄은 밸브나 펌프,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나 교환이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사용 것이 프렌지엄이죠. 그래서 이 프렌지엄이 간의 이염에서는 직간이염에 사용이 됩니다. 프렌지엄이 직선 배관, 직간이염 쪽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브나 이런 기구류 설치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교환 교체가 자주 발생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렌지엄은 양쪽 크기가 동일한 크기죠. 도시기호로 표현하면 이것이 프렌지엄입니다. 그래서 프렌지엄은 연들 보시면 뭐 가스 배관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배관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염들 배관을 이을 때 직선 배관이 있으면 이렇게 볼트로 쪼어주는 거예요. 볼트로 쪼어주는. 그러면 보통 밸브가도 밸브 이래 오면 양쪽이 옆에 딱 쪼게 되죠. 이것이 프렌지엄입니다. 그래서 양쪽 크기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프렌지엄은 별도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뒤에 내용을 써놓고 밸브나 펌프, 각종 기기나 배관이나 연결이 하거나 또는 교환 교체가 자주 발생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프렌지엄을 찾는 유형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번에 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 온도에 견디고 열 관류율이 되도록 큰 재료에서 됐죠. 열 관류율은 보온 재료들은 열 관류 얼마나 간통에서 흘러가느냐 이 율은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이 되는 게 저항이잖아요. 열간류 저항. 이 값이 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커야 되고요. 이건 율은 적어요. 얘들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배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가. 1번 스테인리스 강간은 철에다가 크롬 등을 함유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간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죠. 그리고 기계적 강도만 우수한 것이 아니죠. 수명도 길어지죠. 그래서 내구성 측면도 좋아집니다. 수명이 깁니다. 강도도 커지지만 내구성 측면이 우수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염화 비닐간의 선팽장계에서 그러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에 유의를 해줘야 되는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어떤 염화 비닐간 충격 같은데 약하고 그다음에 이런 온도에 따른 신축 팽창 이런데 이런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간은 동일 강경에서 K타입이 두께 가장 얇다. 보통 동간은 K타입하고 L타입, M타입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M타입하고. 그다음에 간의 두께는 이쪽 K타입으로 갈수록 두껍습니다. 간의 두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두께는 M타입이 가장 얇고요. K타입이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같은데 의료실 정류수 수송관 이런 형태로 이게 병원의 의료 배관용으로 뭐 K타입 형태가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강간은 주철경에서 부식되기 쉽죠. 강간의 보통 단점적인 측면이 강간의 단점 주철간의 비료에 비해서 강간의 단점은 이거죠. 내식성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하고 그리고 내구성 떨어진다는 것 이것이 단점이죠. 강간의 단점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부식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연간은 연성이 풍부해서 가공성은 우수하죠. 근데 연간적인 측면은 이 연간은 납이죠. 그래서 연간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매설 시 방식 피복을 해줘야 되는 간이 연간입니다. 연간.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간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급탄간은 급선보다 간의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강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는 좀 부적당하고 그래서 뭐 동간이나 스테인리스 강간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연간은 열에 강하다. 그래서 틀렸죠. 연간은 열에 약해. 높은 데 약합니다. 그리고 급탕배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연간은 저런데 뭐 이런데 많이 사용했죠. 옛날에 소변기하고 배관하고 접속하는 부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질 염화 비닐간은 부식에 보통 강하죠. 그래서 이 염화 비닐 PVC 아닙니까? 부식이 강하죠. 부식 안 되죠. 그리고 4번 동간은 아연 도금 강간보다 부식에 대해서 강하죠. 보통 동간하고 아연 도금 강간이 접촉하면 보통 아연 도금 강간이 부식을 당해요. 특히 아연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동간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부식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아연도 강간은 평면 충격에 약해 굴곡에 대한 자굴이 일으키는 단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뒤 표에서 우리가 공부해 둘 거는 강간적인 측면에서는 강간은 보통 간의 두께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 번호가 크면 간의 그 간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자, 배관 조립시나 막힘 등이 쉽게 수리하기 위해서 적당히 사용하는 배관 부속품. 그러면 쉽게 교환 교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1번의 T의 개념. T는 일반적으로 T는 분기관을 낼 때 쓰는 거죠. 분기관. 그래서 분기관을 낼 때 사용하는 것이 T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도 동일하죠. 크로스하고 T는 분기관 낼 때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거는 급수라든지 또는 급탕이나 난방, 가스 이 배관 쪽에서 분기관을 낼 때 쓰는 것이 바로 T나 크로스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엘보는 배관을 굽힐 때죠. 배관을 굽힐 때, 힐 때는 배관을 갖다가 직각으로 이런 굽힐 때라든지 방향 사용하는 것이 엘보고요. 자, 그리고 프렌지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5번 캡은 배관의 말단부 끝부분에 막는 것이 캡이죠. 그래서 10번은 4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간 속에 유체에 섞여 있는 모래나 세부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기기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배관에 설치하는 건 하죠. 그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스트레이너죠. 스트레이너. 자, 이 스트레이너가 바로 우리 시험에도 나왔지만 관리 실무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이너.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나중에 이 도시기호를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트레이너의 도시기호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의 양쪽에 프렌지 이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렌지 이음 상태에서 동그라미 안에다가 영문 스트레이너의 약자 S를 쓰게 되면 이것이 스트레이너의 도시기호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자,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꿔주는 밸브로서 주로 강과 기구의 접속에 사용되는 것태가 나왔습니다. 참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콕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콕은 가스콕에는 90도를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하는 것이 콕이고요. 유체를 빨리 개방하거나 폐쇄할 때 쓰는 것은 콕이죠. 콕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줬다 했습니다.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돼. 90도는 90도인데 90도를 돌려서 전개 내지 전폐느냐. 이것은 물의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앵글 밸브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 그러면 1번에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역류 방정 밸브죠. 체크 밸브는 이거는 역류 방지용 밸브죠. 그래서 배합에서 거꾸로 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체크 밸브고, 그래서 체크 밸브는 자, 이것이 체크 밸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이거죠. 이 프렌지 상태에서 물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간 거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못 흐르게 한다. 그래서 체크 밸브의 도시기호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형태가 체크 밸브의 도시기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콕. 자, 콕이라는 것은 우리가 90도를 갖다가 회전시켜서 전개 내지 전폐하는 거죠. 도시기호는 이겁니다. 물이 열려 있을 때는 자, 그죠? 다이아몬드 개념이 같은 이 배관에서 같은 라인 선상이 세죠. 그것이 콕의 도시기호입니다. 배관 라인 선으로 거기죠. 배관에서 같이 다이아몬드가 나타나 있다. 삼방콕이 등등 간에 삼방콕 하나 더 끄면 돼. 선을 이 세 개 끄면 돼. 그래서 콕은 항상 배관에서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으면 이게 콕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앵글 밸브가 유체 흐름을 90도로 바꾸어 준 거죠. 그래서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이 이렇게 흐름이 90도로 만나면 돼요. 이제 화살표를 이것이
앵글 밸브. 보통 앵글 밸브는 소화전 밸브나 방열기 밸브가 앵글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슬루스 밸브. 이까지는 지금 현재 시험하고 관련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까지는. 그래서 이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라 하죠.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는 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에서 슬루스 밸브 물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 흐르니까 X자인데 이 방향 다 흐를 반대 방향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압 밸브는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죠. 고압을 저압으로 줄여주는 밸브. 그래서 감압 밸브는 이 밸브 상태에서 밖으로 빼면 돼요. R자를. 그래서 보통 이 밸브 상태에서 이렇게 영문자를 빼면 되죠. 그래서 빼면 되는데 이게 R 쓰면 우리가 감압 밸브. 이거는 몰라도 되고 시험도 안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루스 밸브나 앵글 밸브, 코 이런 것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체크 밸브 이런 것은 좀 정확히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음에 계기류 중 서모스탯의 도시기호 해놨습니다. 서모스탯은 네모 박스 안에 T를 써놓으면 이것은 서모스탯의 도시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T를 써놨죠. 그래서 보통 템퍼러처의 약자 T를 써놨어요. 온도계입니다. 온도가 템퍼러처죠. 그래서 T. 자, 그리고 3번이 바로 스테이너입니다. 스테이너 3번 알아두시고요. 오늘 4번이 압력계죠. 바늘 돌아가면 예, 압력계들은 계기는 전부 다 이렇게 바늘 모양, 화살표 모양이 다 원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압력계. 압력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기름 부르기 오일 스테이너 OS 해놨죠. 그래서 그냥 S만 하면 보통 스테이너고 기름 불리기 하면 OS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계기류적인 측면은 아직 시험에 도시기호가 전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시험상은 뭐 스테이너나 이런 서모스탯 이런 것이 언급이 됐지만 현재까지 뭐 계기류가 도시기호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밸브는 의외로 전자식 밸브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전자식 밸브가. 왜 이 전자식 밸브가 나왔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세정 밸브식 대변기에 자 우리가 대변기에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 세정 밸브식이죠. 예, 바로 플러시 밸브로 하는 세정 밸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자 밸브식이라고 세정 급수 방식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가 나왔었어요. 근데 걔가 한 번만 언급되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건데 걔가 두 번이나 언급이 됐었습니다. 전자식 밸브가. 그래서 시험에 전자식 밸브가 두 번이 언급이 돼가 나오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식 밸브가 보통 소로네이드거든요. 그러면 일반 특수 밸브들은 전부 다 영문자를 밖으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밸브에서. 그러면 일반 밸브가 슬루스 밸브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것이 슬루스 밸브잖아요. 이 슬루스 밸브 상태가 물의 흐름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흐르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밖으로 이렇게 빼게 되세요. 영문자를 밖으로 빼면 돼요. 특수 밸브들은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소로네이드 밸브, 전자식 밸브 소로네이드죠. 거기 S자 이렇게 단행돼. 그래서 옛날에 9회 때가 아마 나왔을 거. 9회 때는 10회 하여튼 그 9회나 10회 때 출제됐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는. 그때 9회 맞을 겁니다. 그때 어떤 분이 어떻게 맞추셨는가 하면 이렇게 맞춘 분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전자 하니까 운이 좋은 거죠.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대. 삼성전자로 S다 이렇게 해서 맞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는 아니고 소로네이드 밸브의 약자 S를 따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지문에 자주 언급됐던 것이 도시기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기호도 생뚱맞은 도시기호가 언급되는 건 아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문제에 나왔던 것 또는 지문에 자주 언급됐던 것들이 도시기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에서도 도시기호가 그런적인 측면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전기설비 도시기호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적인 측면에서 나온 도시기호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정확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도시기호가 나오도 다 맞춰야 되는 분들은 기본서에 나온 도시기호 그거 많죠. 다 외울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 기본이 되는 것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생기구 및 배관용 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장 난방설비,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 난방설비죠. 앞전 시험도 가장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이 난방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